이런 게 발암물질이었어? 뜨거운 구강이나 인후부, 식도 이쪽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요즘에 뭐 특히 젊은 애들 비강암, 혈암, 인후암 그 원인을 보니까 전자파.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가 김치는 우리 항암 음식이잖아요. 네. 김치가 1급 발암물질로 이게 큰 김치. 왜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 드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 얘기 할 건데요. 통합암치료의 대가 문창식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암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야 암이 찾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그 근육을 좀 길러놓으면은 이 근육을 기름으로써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근육을 기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땀 나고 열 나잖아요. 열이 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HSP라는 이런 열에 저항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열에 저항하는 물질이 우리 암하고 싸우는 NK세포나 T세포, 이런 면역세포를 비활성형, 활성형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에너지 소비를 보거든요. 그럼 뭐 암은 적게 가져가야 되고, 내 정상 세포는 많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많이 가져가려면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그만큼 암세포가 만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에너지 양이 크니까 빨리 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근육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일단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력 운동에서 근육만 기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헐떡거리잖아요. 숨이 헐떡거린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내 몸이 부족한 상태에 빨리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은 길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산소 상태가 돼서 암이 성장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기르는 방법이 가장 좋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유산소 운동 한 40분에서 50분,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체온이죠. 체온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 재볼 기회가 없잖아요. 체온이. 근데 한번 재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재서 36도 5분. 그 다음에 오후 4시가 가장 높거든요. 네. 이때 36도 8분. 그래서 이 체온이 최소한 유지가 돼야 저체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6도 5분가 안 된다. 그러면 저체온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정상 체온을 37도 2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37도 2분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좋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1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 평소에 면역에서 30% 정도가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장이죠, 장. 예. 그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환자 막 오잖아요. 네. 처음 오면 저는 꼭 물어봐요. 장이 안 좋은가. 근데 의외로 장이 다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좋은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안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장이 나쁘다는 신호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되게 먹고 나서 빨리 소화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장 안 좋은 거거든요. 단순하게 더부룩한 증상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트림 같은 게 많이 나면 그 유산이 적기 때문에 저유산이 돼서 오는 거니까 이때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서 약간 뻐근한 증상, 배가 뻐근한 증상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비도 우리가 막 며칠 한 5일 이상 못 보면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변이 먹어서 항문으로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시간이거든. 그럼 30시간이 넘으면 일단 내가 원활한 변은 보지를 못한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장이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일단은 우리 면역의 80%가 장하고 관련이 되거든. 장이 안 좋으면 면역이 떨어지죠. 그럼 암이 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장에서 우리가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그 몸을 육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 몸은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할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나은 거죠. 그래서 참는 사람보다. 원래 암은 이타주의인 사람이 잘 걸린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스님들이 암에 잘 걸리는 꼭 참는 거예요. 참는 거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서 발암 물질이 참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피할 수 있게 좀 꼽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이제 발암 물질들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매연이 근데 피할 수가 있어야죠. 네, 매연 피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이제 초미세먼지, 이 초미세먼지는 그대로 우리 폐포를 통과해서 혈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음식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게 발암 물질이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뜨거운 물 있잖아요. 65도 이상의 물이 뜨거운 물이라 합니다. 65도. 근데 이 뜨거운 물은 바로 이제 우리 구강이나 인후부, 식도 이쪽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후암이 많거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사람들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볼 때 이빨 아말감한 사람들이 있죠. 아말감이 수은이거든요. 이 수은인데 이게 우리 몸 안에 그 숨을 들이킬 때 이 아말감에서 녹아 나와요, 수은이. 그래가지고 이게 들이마시면 안에 들어가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수은이 바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뜨거운 걸 먹을 때 훨씬 더 아말감에서 녹아 나오는 수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요 볼 때 두경부암이 잘 없었거든요. 요즘에 뭐 특히 젊은 애들 많고 젊은 층에서 뭐 뇌암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비강암, 뭐 설암, 인후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전자파. 휴대폰 많이 써서? 네, 휴대폰이요. 그래서 휴대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네. 그래서 휴대폰은 가능한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게 좋다. 근데 무선 이어폰은 아니죠. 무선 이어폰은 전자파가 또 나오거든요. 컴퓨터도 그렇지요. 우리 쓰고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전자파가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파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가 김치는 우리 항암 음식이잖아요. 근데 김치가 1급 발암물질로 이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김치. 왜 그렇죠? 김치는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묵은지 좋아하잖아요. 네. 묵은지. 네. 묵은지 먹으면 묵힌 거? 예, 묵힌 거. 그거 거기에 맛있는데. 보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는데 그거 우리 독에다 넣고 보면 위에 그 하얗게 푸르스름하게 곰팡이 피잖아요. 골마지 낀다고 그러는 건가? 예. 이게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간장도 옛날에 보면 간장독에도 그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걷어버리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아플라톡신은 삶거나 뭐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독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묵은지라든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먹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게끔. 김치가 너무 익으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주방에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요. 주방에서 이제 뭐 굽거나 하면은 나오는 매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들이 폐암 많이 주부 걸리고. 폐암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학교 급식소에서 맞아요. 그 폐암 나와가지고 뭐 산재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특히 이제 모기 같은 거 있으면 모기향 같은 거. 전자모기향. 예. 이제 전자 모기향도 실제로는 이제 전기로 해서 하지만은 이제 향은 나오고 가열해서 날아가게 하는 그렇죠. 날아오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향수, 퍼퓸.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아로마. 아로마도 이제 몇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일반 화학용 아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아로마가 있고 메디컬 아로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아로마는 좀 적죠. 불순물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코스메틱이나 이런 화학용, 케미컬 아로마는 불순물이 많아서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이 발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조화 같은 거 많이 두잖아요. 네. 조화도 상당히 조금 보면은 POP, 팝시 해가지고 그 우리 고엽제 옛날에 써가지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화를 할 때는 환기를 좀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 페트병. 페트병. 예, 페트병 주위에다가 우리가 페트병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탈레이트라는 것을 갖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이 프탈레이트가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프탈레이트가 페트병을 차게 할 때는 괜찮아요. 열이 가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운동 같은데 하면, 운동장에 가서 하면은 박스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 마시고 하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진짜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 외에 우리가 쓰는 주방용품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방용품도 참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것은 일단은 이제 프라이팬을 보자면, 코팅돼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이 테프론 코팅돼 있는데 여기에 불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가열을 하거나 370도 이상의 가열을 하면은 그게 안에 있는 게 테프론이 녹으면서 그게 나오는데요. 이 불소 화합물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후라이팬에도 그게 카드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소라든지 납 같은 이런 발암물질들이 그 긁게 되면은 그 밑에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후라이팬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래서 후라이팬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2년에 한 번씩은 바꿔라. 코팅 후라이팬에. 네, 코팅 후라이팬을 쓰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렇게 눌어 붙어 있는 부분들을 물에 불려서 이렇게 가볍게 긁어서 막 긁지 말고. 세게 긁지 말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염분, 우리가 차들 보면 염분에 부식이 잘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리를 하고 나서 염분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이제 부식하는 요인이 되니까 안 좋다. 그래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뭐 무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무쇠 쓰거나 뭐 스텐. 스텐 같은 거 쓰는데 기름을 넉넉히 안 두르면 눌러붙죠. 눌러붙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무쇠 같은 경우에 너무 무거워서. 무겁죠. 그다음에 또 무쇠는 보니까 녹이 쓰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자주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쓰게 되면은 이렇게 녹쓰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스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대요. 스텐은 눌러붙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타버리고, 잘못하면 설짓고, 막 이게 정확한 그걸 맞추기가 어렵대요. 이게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바꿔라. 예. 그 다음에 저 한강 공원에 가면요, 예. 은박지 같은 그 식기가 있어요. 예. 거기다 라면 해가지고 그 가열시켜서 거기다 즉석에서 라면 끓여 먹고, 쿠킹 호일 같은 거 우리가 뭐 무시로 쓰고 있고, 랩 같은 거 씌워놓고 음식 보관하고 이러거든요. 이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좋죠. 우리가 이제 호일은 그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의 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의 속성은요, 망각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우리 몸에 중독이 많이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매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루미늄은 또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냥 밖에서 용기로 쓰고 할 때는 참 편리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 몸 안에 알루미늄이 축적이 됐을 때는 발암물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일을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이제 좋은가? 호일에 이게 알루미늄이 녹아 나와서 음식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열을 했거나, 그 다음에 산성 물질하고 접촉이 됐거나, 그 다음에 이게 매운 음식들하고 이게 접촉이 되면 알루미늄이 이게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 되면 음식에 섞여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랩은
랩은 사실 랩이 알루미늄보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아, 그래요? 랩은 바로 이게 랩이 부드럽잖아요. 네. 포탈레이트를 쓰지 않고서는 부드러워지질 않거든요. 이 포탈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포탈레이트는 조금만 열이 가해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랩도 마찬가지로 그게 포탈레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씌워놓고 살짝 숨구멍 해놓고 전자레인지에 바로 넣어서 가열하거든요. 예, 그거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문창식 원장님과 남은 얘기 나누겠습니다.